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현민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리본카 일산 지점이에요. 오늘 여기서 어떤 차를 볼 거냐, 야 이거 연식도 비슷하고 주행거리도 비슷한데 가격이 똑같은 차가 있더라고. 이 두 차량이 하이브리드에다가 동급 차종이야. 근데 가격이 똑같아. 브랜드하고 차종만 달라. 야 이거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두 차량을 가지고 왔는데, 바로 현대 그랜저 하이브리드 그리고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벌써부터 재밌잖아. 보통은 이제 그랜저와 동급이다 라고 하면은 캠리 위로 아발론이라는 차가 있었어요. 근데 아발론이 아쉽게도 단종이 됐죠. 그래서 크라운만 하나 남아있는데, 사실 크라운은 크로스오버 형태의 차량이라서 그랜저랑은 동급이라고 부르긴 살짝 애매해서 이렇게 캠리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두 차량의 연식은 모두 다 2023년식이고 주행거리도 모두 다 10,000km대로 동일하게 가지고 나왔어요. 아니 거의 2년이 다 돼가는 시간 동안 차를 10,000km밖에 안 끌었어. 어찌됐건 이 그랜저 하이브리드, 토요타 캠리 이 두 차량의 중고가가 거의 똑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과연 우리나라에서 어떤 차를 골랐을 때 훨씬 더 가성비 있게 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 두 가지 차종의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제원부터 봐야겠죠.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풀체인지를 한 모델이면서 동시에 전장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5000mm가 넘어가요. 캠리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단 조금 더 작습니다. 한 4880mm로 약간은 준대형 세단, 중형 세단을 걸쳐져 있는 그런 정도의 세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차량 다 하이브리드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차이점이 큽니다. 캠리 같은 경우에는 모터를 2개 사용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지만,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모터를 하나만 넣었죠. 그래서 모터를 하나만 쓰느냐 2개를 쓰느냐, 요거의 차이점이 있고, 변속기에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캠리 같은 경우에는 변속기를 모터를 가지고 사용하는 eCVT 방식을 채택을 했고,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6단 자동 변속기를 넣었죠. 거기에다가 파워트레인 엔진도 차이가 나요.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1.6L 터보 엔진을 쓰는데, 캠리 같은 경우에는 2.5L의 자연흡기 애킨슨 사이클 엔진이라고 하는 파워트레인을 사용을 하잖아요. 이 두 차량이 똑같은 하이브리드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재원에 한해서는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차이점이 출력하고 자동차세가 있어요. 일단 출력부터 먼저 얘기를 하자면, 캠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모터 그리고 엔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합했을 때 합산 출력이 211마력이 나온다고 하고요.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높아서 230마력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 두 차량의 차이가 한 20마력 정도 나는데, 저는 이 두 차량을 모두 다 타봤거든요. 근데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별로. 하이브리드라고 불리는 자동차의 특성상 마지막까지 쥐어짜면 모터의 힘보다는 엔진의 힘이 훨씬 더 구동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한 개까지 몰아붙이면 사실상 엔진의 출력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 두 차량의 출력 차이는 거의 안 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자동차세죠. 이 2.5L 엔진을 가지고 있는 캠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로 연간 한 65만원 정도가 나가요. 뭐 물론 할인받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이러면 조금 더 내려가겠지만 다소 비싼 자동차세를 가지고 있고,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1.6L 터보 엔진을 사용하다 보니까 자동차세가 29만원밖에 안 나오는, 요런 유지비에서는 조금 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두 차량의 연비도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캠리 구형도 타보고 신형도 타봤었는데, 신형 가지고는 서울에서 부산 왕복으로 800km를 뛰었었죠. 그리고 그랜저 하이브리드 가지고도 서울에서 부산 왕복으로 800km를 뛰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차량의 실제 풀투풀 연비를 저희가 측정을 했었는데, 그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풀투풀 연비를 찍었을 때 리터당 18.8km가 나왔고, 캠리 같은 경우에는 20km가 넘어가는 20.2km/L의 연비를 보여줬었어요. 야 진짜 좀 대단하지 않아요? 심지어 고속도로, 그러니까 하이브리드한테 쥐약이라고 불리는 고속도로를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리터당 20km가 넘게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토요타가 진짜 하이브리드 하나는 기깔나게 뽑아낸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두 차량 다 시내 주행을 하면은 연비가 더 잘 나오겠지만, 시내 주행을 한다고 했을 때도 토요타의 연비가 조금 더 좋은 후기들이 많이 있어서 연비 면에서는 캠리가 조금 더 우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관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지금 제 왼쪽에 있는 이 토요타 캠리 같은 경우에는 XLE 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트림이 총 3개였어요. LE 트림이 있었고, XLE가 있었고, XSE가 있었어요. 이 세 가지 트림이 각자마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LE 트림 같은 경우에는 제일 낮은 트림으로 옵션도 조금 빠지고 뭐 이런 트림이었지만, XLE, 그러니까 앞쪽에 X가 붙으면 풀옵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XLE와 XSE가 차이가 뭐냐 라고 하면은, XLE하고 XSE는 외관에서의 차이점이 있다 뿐이지 사실상 뭐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트림 가격별로 보면은 XLE랑 XSE랑 가격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이 캠리 구형이 되게 가성비 있어진 이유가 뭐냐면 캠리가 신형으로 풀 체인지가 되면서 가격이 확 올랐어. 거의 5천만 원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구형이 훨씬 더 가성비 있게 변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외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하이브리드를 상징하는 이 파란색 음영이 들어간 도요타 엠블럼 그대로 들어가 있으면서 직선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 앞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헤드램프라든지 이런 형상들을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둥글둥글하고 곡선을 사용하기보단 굉장히 직선을 많이 사용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크롬이나 이런 것들도 꽤나 적극적으로 썼어요. 그래도 저는 도요타 캠리가 앞모습에서 생각보다 되게 디자인이 예쁘게 잘 뽑아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랜저도 한번 보면요,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이제 익숙해졌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뽑아서 주행을 하고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굴러다니는데, 일단 심리스 호라이즌이라고 불리는 LED DRL 이런 것들 그대로 들어가 있으면서 아래쪽으로 헤드램프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로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 보이고, 앞에 이렇게 면도기처럼 들어가 있는 게 살짝 아쉽기는 합니다. 이게 살짝 아쉬워요. 이 그랜저 하이브리드도 여러 가지 트림, 뭐 프리미엄, 익스클루시브, 캘리그라피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지만, 그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최소 익스클루시브 이상을 사시는 걸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프리미엄 트림이 옵션이 너무 많이 빠져요. 1열 통풍 시트도 빠지고 전동 트렁크니 뭐 이런 굉장히 편의 옵션들이 정말 많이 빠지다 보니까 웬만하면 익스클루시브 이상부터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뭐 프리미엄에서 옵션 추가해서 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프리미엄에서 옵션 넣은 것보다 익스클루시브가 싸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익스클루시브 이상부터 구매하는 걸 추천드리는 바예요. 그리고 휠도 한번 보자면요, 캠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약간 살이 많이 들어가 있는 휠이 있는데 이것도 18인치 휠을 사용합니다. 에리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 휠이 17인치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XL2나 XS2로 올라오면 18인치 휠을 사용하고 있어요. 도요타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투런자 타이어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기본으로 18인치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약간 공력 휠처럼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타이어 편평비가 그랜저가 훨씬 더 높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타이어 편평비가 55죠. 캠리 같은 경우에는 편평비를 45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 때문에 뭔가 승차감에서 차이점이 있다거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거의 비슷비슷한 승차감을 보여주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뒤쪽에서도 한번 보면요, 캠리 같은 경우에는 요 뒤쪽으로 이런 디자인들이 그래도 약간 옛날 느낌을 살짝 유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약간 벌브 느낌이 들어갈 법한 반사 타입의 이런 리어 램프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2023년식이면 2017년부터 제작해왔던 10세대 캠리의 거의 끝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왔던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있는 이런 부분들, 뭐 하이브리드 레터링이라든지 아니면 캠리 레터링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후면부의 모습을 굉장히 깔끔하게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저는 이런 디자인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트렁크도 열어서 보면요, 전동 트렁크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없어요. 이런 식으로 뒤에 손잡이 달려있는 수동식 트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뭐 XS2, XL2 할 거 없이 이런 전동 트렁크 옵션은 다 빠져 있어요. 신형도 없기 때문에 이거 그냥 이렇게 수동으로 열고 닫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렇게 트렁크 딱 닫은 다음에 버튼 하나 열면 자동으로 열리는 건 되니까 이런 것들은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안쪽으로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게 자리 잡고 있고요. 중형 세단 치고도 굉장히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골프백 2개 정도는 무난하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이런 폴딩 레버가 있기 때문에 뒤쪽에서 당기면 이 앞쪽에 2열 시트를 접거나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랜저도 한번 보면요, 그랜저도 앞쪽이랑 똑같이 이 뒤쪽을 리어 램프를 굉장히 길게 쭉 사용을 해놨습니다. 뒤쪽에서 봤을 때 로봇 같은 네오? 약간 이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뒤쪽에 이런 쿠페형 세단 같은 느낌을 잘 살려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땐 약간 제네시스 G80의 라인하고 엇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G80도 보면 이런 캐릭터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뒤쪽까지 잘 접어놨는데, 그랜저도 이쪽에 뒤쪽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접어놨고, 뒷필러도 쭉 내려오면서 쿠페스러운 느낌을 살렸는데, 그랜저 1세대 각 그랜저라고 하는 것들에서 오마주를 해온 이런 디자인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살아났어요. 그리고 트렁크 여는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 가운데 있는데 여기 열면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익스클루시브부터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보다는 한 단계 윗등급인 익스클루시브를 사는 게 좋아요. 트렁크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뒤쪽에다가 따로 구동 관련 부품들을 넣어놓은 게 없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여유롭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의 공간은 사실 캠리랑은 그렇게 큰 차이점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넓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되는 것 같고, 한 가지 아쉬운 건 캠리는 그래도 폴딩이 됐는데 그랜저는 폴딩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3.5리터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그랜저 같은
같은 경우에 뒤쪽 2열에 리클라이닝 기능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 리클라이닝 기능이 들어간 그랜저 하나 때문에 다른 트림들도 이렇게 다 폴딩을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조금 아쉬운 지점이긴 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실내 차이점이 조금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실내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캠리 하이브리드 실내 한번 타보면요, 시동부터 한번 걸어 봐야겠죠. 자, 시동을 딱 걸면 엔진이 안 켜지죠. 예,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터리로만 일단 시동을 겁니다. 그리고 실내 딱 타보면 바로 느껴지는 건 조금 올드하긴 해. 그래도 뭐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이렇게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는 거 다 있고요. 여기 JBL 스피커 들어가 있다고 이런 것도 나타내 주네요. 지금 여기 보면 요 미라캐스트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애플 카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지원을 하는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이 디스플레이 안에서 이 자동차의 옵션들을 조작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지만, 약간 이제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은 아직도 이런 버튼으로 조절하는 것들을 더 편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온도 조절이라든지 송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버튼으로 마련돼 있고, 요 아래쪽으로 보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기어 노브가 들어가 있어요. 요즘에 뭐 컬럼이니 뭐 다이얼식이니 여러 가지로 뭐 바뀌었지만, 예전부터 기어 노브를 사용해왔던 분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익숙하고 헷갈릴 일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장점으로 와닿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 아래쪽으로 보면은 아쉽게도 통풍 시트는 없고 열선 시트만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통풍 시트까지 들어갔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은데 열선만 있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계기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쪽에 디스플레이는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는 이렇게 바늘 계기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주행보조 기능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 활성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차선 중앙 유지라든지 이런 주행보조 기능들도 모두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조금 실내가 올드해 보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익숙하게 봐왔던 약간 아는 맛이다, 익숙한 맛이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오히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실내가 되게 편해. 공간도 넓고 이래서 먼 거리를 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차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어요. 그랜저가 크게 다른 건 이렇게 프레임리스 도어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딱 열면 프레임이 열리지 않고 이렇게 문만 딱 열리는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더 신형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두 개가 이어져 있는 그런 굉장히 긴, 그러면서도 CCNC라고 하는 6세대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왓챠 뭐 이런 것들도 전부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나마 6세대라서 다행인 건 뭐냐면 OW 세대는 업데이트도 별로 안 해줘요. 진짜. 그리고 송풍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전 중에 직관적으로 딱 보이는 위치는 아니에요. 눈을 좀 아래로 깔아서 봐야 되기는 하지만 이런 버튼식 공조 장치들은 그대로 놔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그랜저 최신형이랑 구형이랑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게 생기기는 했습니다. 여기 아래 보면은 엉따엔따 그리고 통풍 시트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요 기능이 익스클루시브부터 들어가요. 그래서 반드시 익스클루시브부터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랜저 같은 경우에도 HDA 주행 보조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서 차선 중앙 유지 보조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자동 차선 변경 이런 것들까지 지원을 하는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익스클루시브 트림이 들어갔다고 해서 HDA2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익스클루시브 트림이 선택이 된 이후에 현대 스마트 센스 2라고 하는 것까지 선택이 돼야 HDA2가 들어가요. 난 그냥 다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캘리그라피를 사시면 됩니다. 캘리그라피는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컬럼식 기어 시프터를 탑재를 했죠. 그래서 컬럼식 기어 시프터가 사실 저는 아이오닉 6나 이런 데서 굉장히 익숙하게 사용을 해서 이제는 정말 익숙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적응이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희 부모님도 가끔 이제 제 차를 타고 나가시면 시동 딱 걸고 여기부터 찾으십니다. 노브를 움직일 준비를 하세요. 노브 타입을 익숙하게 사용해 왔던 분들에 한해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컬럼식 기어 시프터가 좋은 게 여기서 시동 걸고 바로 여기서 기어 시프터를 조작을 하잖아요. 이런 조작을 하는 감에 있어서는 컬럼식 기어 시프터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랜저는 익스클루시브 트림부터 컴포트 스트레칭, 그러니까 에르고 모션 시트라고 하는 옵션이 들어가요. 조수석은 없어요. 운전석에만 있습니다. 공기주머니 같은 것들이 풀렸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면서 운전자의 피로도를 줄여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옵션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랜저가 조금 더 우세한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긴 하네요. 진짜 중요한 거는 토요타 캠리와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어느 정도의 감가율을 보여주느냐, 그런 것들도 중요하잖아요. 그건 내려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 그랜저 하이브리드 그리고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가 지금 현재의 가격은 동일하다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정말 재미있는 건 이 두 차량의 신차가가 크게 많이 차이 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이 토요타 캠리 같은 경우에는 2023년식으로 처음에 출시됐을 때만 하더라도 신차 가격이 4,480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익스클루시브만 선택을 해도 한 4,700만 원 정도가 되고, 여기에서 옵션 몇 가지 정도를 더 넣으면 4,900만
2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굉장히 비싼 자동차예요.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자면, 참고로 이 두 차량 모두 다 10,000km 정도대밖에 안 탔습니다. 정말 거의 신차에 가까운 자동차들이라는 거 알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차량의 지금 현재 가격이 3,800만 원대입니다. 3,800만 원대.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캠리 하이브리드는 신차가가 4,500만 원에 가까웠던 차고,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신차 가격이 4,900만 원이 넘었는데 지금 현재는 3,800만 원대로 두 차량의 가격이 동일한 거잖아요. 감가율로만 놓고 봤을 때는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의 감가율이 훨씬 더 낮은 거죠. 캠리 하이브리드는 기껏 해봤자 지금 한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한 600만 원 정도가 감가된 거라면, 그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100만 원 정도가 감가가 된 거예요. 2년 됐고 주행거리 10,000km인데 1,100만 원이 감가가 됐다는 게, 와, 이거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 이거 실제로 이 차를 끌다가 10,000km 타고 파신 분은 되게 부자인가 봐. 아니, 감가를 정말 너무 많이 당해서 내가 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프실 것 같아. 1년에 550만 원씩 감가가 된 거잖아. 우리가 이 두 차종 중에서 어떤 차를 골라야 될지 고민을 할 때, 과연 내가 옵션이 좀 더 많고 차량의 크기가 좀 더 큰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고를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하이브리드를 정말 오랫동안 만들어 왔고 거의 3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느냐, 이런 것들에서 조금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이유는 연비라든지 유지비 이런 것들을 절감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따지고 봤을 때는 캠리 하이브리드가 연비가 좀 더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지비 면에서는 캠리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자동차세가 절반이니까, 아, 이거 뭐 거의 똔똔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 이거 진짜 이 두 가지 차종 중에서 어떤 차를 골라야 될지 되게 애매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